시작. 안녕하세요. 3월 14일 목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JTBC 문화부의 샛별이었다가 이제 데모를 꿈꾸고 있는 이선화 기자와 네.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좋아하세요?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즐겨 듣곤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엄청 이렇게 좋아하진 않고 그냥 정말 노래만 듣는 엄청 팬은 아니었고요. 아, 네. 어쨌든 노래를 좀 안다. 테일러 네. 스위프트의 대표곡들이랑. 그쵸. 제가 그 네. 테일러 스위프트를 처음 안 게 한 네. 13년 전에 미국에 13년 전. 교환학생 갔을 때 그때 네.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오. 엄청난 광팬이었어요.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예요. 네, 그때 처음 접했거든요. 그 사람은 미국인이었나요? 네, 미국 백인 여자아이였어요. 오, 그렇구나. 스위프트를 좋아하는 굉장히 전형적인 그 네. 팬층인데 예. 하여튼 그 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막 방에다 포스터 다 붙여놓고 뭐 오. 노래 하루 종일 틀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잠깐 뜬 가수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대단한 친구인지 모르고. 예. 네. 13년 전에도 물론 그때 이미 그래미도 받고 네. 인기가 이미 있었던 상황이죠, 맞아요. 그때면? 그때가 3집 나오고 난 네. 직후였어가지고 그때도 이미 인기가 대단했었던 그렇군요. 가수였습니다. 원래 이선화 기자는 그러면 이런 누군가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네. 그런 뮤지션이라든가 정말 아이돌처럼 떠받드는 네. 그런 사람이 있나요?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네. 저는 원래 에이브릴 라빈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를 들었을 때 네. 약간 비슷한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좀 싱어송라이터라는 네, 점이.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구나. 뭐 국내 가수는 G.O.D 좋아했었고. G.O.D. 네네. 그렇군요. 되게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라는 게 진짜 콘서트를 쫓아다니고 네. 뭐 그 사람의 가령 뭐 굿즈도 모으고 뭐 요런 맞아요. 수준으로 좋아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막 굿즈랄 게 되게 다양하지 않았고 네. 기껏해야 뭐 테이프 같은 거 산다거나 네네. 뭐 정말 포스터 모은다거나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만큼 이렇게 다양하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G.O.D 멤버 이름 다 기억하나요? 그럼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진짜 좋아하는 거네요. 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몰라요. 선배 모르세요? 네, 저는 되게 밴드 음악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 밴드 음악도 좋아해요. 네. 근데 좋아하는 밴드의 멤버 이름이 뭔지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관심이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팬심이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을 저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어떤 감정인지 네. 그게 항상 좀 궁금해요. 저는 네. 이렇게 좋아하면은 일단 나무위키 찾아보고 그쵸. 그 사람 요즘엔 뭐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고 약간 조금 더 인간적으로 알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요즘엔 누구에 대해서 디깅을 좀 해봤나요, 그러면? 요즘에는 사실 엄청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나 밴드가 없긴 한데 저 되게 네. 옛날 노래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영국 밴드 좋아하고 그래서 최근 나온 친구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막 공연 가고 이러는 것도 잘 몰랐는데 2006년이었나? 오아시스가 한국에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네. 공연을 하는 거를 저희 그때 가서 봤는데 왜 공연을 가는지는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그때 공연을 하는 거를 보고 저 진짜 무슨 예수님을 본 느낌. 이게 막 네네. 무대 뒤에서 막 그 후광 때리고 그쵸. 이러니까 엄청 거대해 종교적인, 보이잖아요, 네. 사람이. 맞아요. 되게 종교적인 분위기가 나고. 네. 근데 거기에서 중간에 그 리암이 네. 머리에다가 탬버린을 올려놓고 고개를 이렇게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게 마치 면류관을 쓴 예수님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가지고 순간 막 이렇게 진짜? 전율이 몸에 얘기만 들어도 되게 그니까요. 닭살이 돋는데요. 이게 막 그러니까 그런 뭐 어마어마한 스타들이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라는 게 네. 이게 엄청나구나. 이게 뭐 유튜브로 이렇게 보고 뭐 네네네. TV로 볼 때랑은 뭔가 다르다. 그쵸. 실제로 가보면 또 진짜. 주변에서 막 난리 나고 맞아요. 막 그 사운드 막 귀가 터질 듯한 그런 사운드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이래서 콘서트들을 가고 싶어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하는데 네. 제가 그런 거를 보고 뭐 리암과 노엘의 그 갤러거 형제의 뭔가를 내가 모아야겠다. 라든가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네네네. 해봤다는 거. 그래서 아직도 굿즈나 이런 거는 네.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른바 이제 그 꼰대 네. 라떼 세대죠, 저는. 네. 되게 소녀적인 감성인 것 같아요. 그런 굿즈 모아서 막 이렇게 장식하고 집에다 꾸며놓고 이런 거는 그렇군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누군가의 브로마이드를 방에다 붙여놓는다는 게 좀 자존심이 상해서. 전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아,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내가 좋아해서 몰라도 뭐하지? 아, 몰라줘도 제 된다. 마음만 있으면 돼요. 아, 그렇군요. 이게 진심,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 어떤 덕력이라든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기자는 완전 이해를 하고 있는 네네네. 거네요. 그게 뭐 저는 어떤 충분히, 감정인지. 네. 아, 그 좋습니다. 이상은 또 못하지만 네. 네, 이해는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스위프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스위프트 노래도 잘 몰랐지만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제 좀 들어봤는데 일단 제 취향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취향에 상당히 안 맞더라고요. 이게 너무나도 팝적인 음악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서 물론 뭐 스위프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뭐 몇천 2억 8천 명? 2억 8 네. 이거 제가 숫자 하나를 빼놨군요. 2억 8천만 명이 들으면은 네. 뭐야 쟤는 뭐 코웃음을 치겠지만 저는 사실 이게 왜 인기가 많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뭐 취향이니까 뭐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건 또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기사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많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저는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이 진짜 네. 국가 GDP를 움직일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그 정도인가요? 진짜 대단한 게 가장 최근에 이제 좀 이 스위프트 노믹스 관련해서는 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뭐 스위프트가 어디 갔다 하면은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이런 거는 뭐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상이어서 네.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이 지난주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싱가포르에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근데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싱가포르에서 연 거거든요. 그게 뭐 무슨 같이 뭐 하자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치를 근데, 예.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온 김에 뭐 싱가포르 왔으니까 뭐 동남아시아에 가령 뭐 대만도 네. 대만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데 이렇게 순회를 하자 뭐 네. 이럴 수는 있었겠네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주변국들이 엄청 불만인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싱가포르에서 독점적으로 계약을 했고 우리 여기서만 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까지 조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동남아 국가에서는 싱가포르에서만 하는 걸로 한다. 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이게 이야. 지금 작년부터 월드 투어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일정 중에 하나로 들른 거거든요. 싱가포르를. 지난달에 일본 갔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왔죠. 그러니까 일본도 그러면은 네.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만 오는 것으로 뭐 이런 식이었나요?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또 되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테일러 스위프트가 저평가를 받는 그렇군요. 측면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요. 그런가 예, 봐요. 별로 취향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뭐 네. 실제로 11년도에 한번 공연을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그때 유일하게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가 매진이 안 된. 매진이 안 나라였다.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뒤로는 안 오는구나. 뭐 그랬는지 아닌지는 뭐 본인에게 물어봐야겠지만 네. 지금은 또 당장은 저희가 그런 콘서트를 열 만한 대형 스테디움이 없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잠실도 지금 뭐 공사 중이고 하니까 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안 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현대카드로도 안 되나 보죠? 현대카드 이런 거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게요. 저도 만약에 근데 오면 가보고 싶군요. 이 정도 그렇군요. 되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지난주에 네. 공연을 6차례를 했고 그때 이제 공연 직후에 GDP가 1분기 GDP가 0.2%포인트 증가할 거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0.2%포인트. 네. 이 정도면은 가령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은 GDP가 2.8% 성장률을 보일 거였는데 네. 3%가 되어버렸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앞 단위를 바꿔버릴 수도 네네네. 있다라는 거. 맞습니다. 이게 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긴 한데 네.
이게 어쨌든 뭐 티켓 가격도 있지만 네.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지금 공연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들에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 관람객의 70%가 외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제 와서 숙박도 당연히 그쵸. 할 것이고 뭐 예. 사 먹고 예. 아니면 뭐 관광도 하다 갈 것이고 온 김에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저도 안 그래도 유튜브에서 이번 그 싱가포르 공연 때 그 주변국에서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네. 뭐 그랬던 뉴스가 있길래 유튜브에서 그거를 봤는데 그 뉴스에 등장한 사례자들은 필리핀 사람들이었는데 진짜 뭐 호텔 비용이랑 뭐랑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을 넘게 쓰고 갔다. 엄청 올랐겠죠 또 그 예, 시즌에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근데 굿즈도 뭐 어마어마하게 사 모으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맞아요, 영상에서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왔다면은 분명히 사실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쵸.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오는 관광객들보다는 훨씬 씀씀이가 클 가능성이 또 높겠구나라는 얼마나 생각이 신나겠어요.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최애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왔는데. 약간 되게, 뭐 네. 플렉스 해버리는 거죠. 그냥 어차피 공연비 그쵸. 비싼 공연비 그냥 보는데 뭐 밥값 정도는 그쵸. 뭐 10만 원짜리 기분 밥을 좋으니까. 먹겠다. 뭐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나 맞아요. 보네요. 이게 또 코로나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열린 콘서트여서 더 네. 이렇게 극대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이렇게 효과가 엄청 어마어마하니까 주변국들은 이제 당연히 화가 나죠. 지금 굉장히 뿔이 나 있는 상태인데 예. 그래서 막 각종 음모론을 제기를 해요. 국가들에서. 예를 들면 뭐 태국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가 독점 계약권을 따기 위해서 웃돈을 얹어줬다고 하는데 회당 뭐 2, 30억을 더 줬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뭐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에서는 만약에 니네가 좋은 이웃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막 항의 아닌 항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얘기는 그러면 자기들의 그런 뭐 연예 기획사라든가 이런 뭐 콘서트 개최하고 관련된 그런 쪽에서 테일러 스위프트 쪽에 하고 싶었나 봐요. 싶었는데 뭔가 싱가포르 공연이랑 독점이 돼 있으니까 네.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 아마 그렇게 보죠. 얘기가 이뤄진 것 같아요. 네. 뭐 자세히 계약서는 보지 못했지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제로 그 최근에 아세안 호주 특별 정상회의에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정상회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국제 정세나 국가 간 협력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되게 엄중한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 싱가포르 총리가 얘기를 해요. 해명을 사실, 해야 되는 상황. 맞습니다. 너무 이제 거센 항의가 오니까 직접 입을 열고 얘기를 하는데 인센티브를 준 건 맞다라고 시인을 해요.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큰 금액은 아니었고 그리고 이런 행위가 너희들한테 적대적인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정상회의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신기하네요. 재밌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팝가수 콘서트 유치를 놓고 되게 각국 간의 그런 관계가 뭐 균열이 올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위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근처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가버리고 나면은 네. 마치 그 뭐 여행 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뭐 들어온 돈보다 좀 나간 돈이 크게 되는 뭐 그런 효과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 정도군요. 네. 보통 그러면은 테일러 스위프트는 이렇게 한 번 공연을 하고 나면은 얼마 정도를 번다고 알려져 있나요? 대충 공연 한 회당 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억. 추산하기로는 왜냐면 이게 티켓 가격이 보통 한 200불 정도 평균 평균적으로? 값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26만 원 정도 된 건데 그 한 공연당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가 관람객이 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한 회당 뭐 100억 원 정도라고 하면 지금 이 월드 투어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130번 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월드 투어를 다 끝내면 한 뭐 1조 3천억 원 이상을 벌 것이다라고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티켓 값만. 물론 이제
그 콘서트를 기획하는 곳이랑 뭐 나눠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데리고 가는 뭐 댄서들부터 시작해서 뭐 크루들한테도 당연히 다 네. 비용이 지급돼야 되니까 실제 본인한테 떨어지는 돈이 뭐 그 정도는 아니겠으나 어쨌든 뭐 수입의 가장 큰 원천은 아무래도 뭐 음원 앨범 판매 뭐 광고 이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미 뭐 재산이 조 단위인 맞아요. 분이시던데. 여가수 중에서는 가장 지금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되게 또 더 놀라운 건 음원 수입으로만, 그러니까 예. 본인의 본업으로만 번 거라고 해요. 뭐 2, 3위에 있는 뭐 리안나나 비욘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사업 같은 걸로 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군요. 그런 거 제외하고 정말 티켓, 저작권 이런 것들로만 1조를 넘게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뮤지션 일변도로만 벌어도 그 정도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대항마가 없는 거잖아요. 없죠. 예. 물론 다른 뭐 뛰어난 아티스트들과 많지만 지금 이런 네임밸류 자체로만 봤을 때 이렇게 GDP까지 한 국가에 뭐 싱가포르이 그렇다고 GDP가 무슨 낮은 나라도 아니잖아요. 잘 사는 나라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정도라는 거네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최근에 NFL에서도 이제 그날 공연은 안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거기서 무대에서 공연했던 사람들보다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더 조명을 받아버리는 바람에 그것도 좀 맞아요. 희한했어요. 되게 재밌는 또 에피소드였는데 네. 이제 남자친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트래비스 켈시라고 미국 프로풋볼 그 NFL 네. 캔자스 시티 치프스 팀의 선수인데 올해 네. 슈퍼볼 우승팀이죠. 근데 이제 남자친구 경기를 자연스럽게 보러 가게 되면서 이 스위프트 팬들 스위프티라고 지칭을 하는데 이 스위프티가 경기장 티켓을 사고 뭐 유니폼도 사고 이런 스트리밍 하는 사이트에 그런 구독권도 결제를 하고 이러면서 관련된 그 산업에 또 엄청난 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인 네. 효과가. 그래서 원래 NFL은 조금 미국에서 약간 중장년층이 보는 아저씨들이 보는 스포츠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스위프트를 따라하고 보고 싶은 팬들이 오면서 MZ 세대들이 또 그렇게 경기장을 찾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것도 되게 예상치 못한 예. 효과였는데 뭐 남자친구 유니폼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400% 이상 증가가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원래 NFL이 뭐 전 세계에서 뭐 몇 명이 시청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슈퍼볼 한 번 할 때마다 네. 뭐 1억 명, 1억 명이 맞나요? 제가 지금 1억 명이 시청을 한다. 맞아요. 단위였던 것 예. 같아요. 시청자가. 근데 이번에는 뭐가 더 높았을까요? 시청률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근데 어쨌든 매출 자체가 지금 네. NFL의 매출이 달라졌다. 그 위상이. 맞아요. 안 그래도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몰리는 리그가 NFL이라면서요. 광고 단가로 따졌을 때 가장 그 단가가 높은 경기가 스포츠 중계가 NF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미국에서만 하는 스포츠가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리그라고 하길래 너무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네. 사실 처음에 생각하면 원래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이런 게 당연히 더 비쌀 거라고 생각을 우리나라에서 더 했는데 익숙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2위 이거 딴 얘기긴 하지만 2위도 아니었어요. 프리미어 리그가. 2위는 뭐예요? 인도 크리켓이던데요. 그래서 이길 수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이 네. 있었구나 했는데 어쨌든 NFL은 안 그래도 1위인데 최근에 더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네. 그러면 도대체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이런 인기 뭐 어떻게 분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이제 막 엄청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광팬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때문에 인기가 확실히 많다라고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근데 따져보면 인기가 없을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은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싱어송라이터의 정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컨트리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컨트리송으로 시작을 해서 1집에서 3집부터는 주로 그런 노래들을 불렀었어요. 이 원래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부모님이 다 증권 쪽에 일하시고 마케팅 쪽 일하시고 해서 그런 쪽으로 꿈을 꿨다고 하는데 본인이 9살 땐가 뮤지컬을 처음 하면서 네. 이제 굉장히 그 흥미를 느끼고 또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음악을 해야겠다.
예.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이제 부모님이 엄청나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 컨트리송의 고장이라고 하는 미국 남부의 내슈빌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요, 아예. 그래서 이제 정말 전폭적인 지지 아래서 그렇게 노래를 시작했고, 그 데뷔 앨범, 첫 번째 앨범도 본인이 직접 다 작사, 작곡을 해서 이제 노래를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을 내자마자 빌보드 차트의 1위를, 컨트리송 부문의 1위를 한 8주 정도? 네. 이렇게 올라 있었다고 해요. 그 초창기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풋풋한데 뭐 기타를 들고 이렇게 컨트리송을 맞아요. 부르는 그 느낌이 굉장히 아주 신선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좀 컨트리송이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카우보이 복장하고 있는 이게 수염난 아저씨들이 부를 것 같은 맞아요. 뭐 브루스 스프링스턴 막 이런 네. 사람들 갑자기 연상되고 막 이랬던 노래인데 조금 분위기가 달라서 신선했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은 드는데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10대 네. 어린 여자아이가 아저씨들이 부르던 컨트리송을 되게 귀엽게 또 사랑스럽게 그러니까요. 부르는데, 또 그 와중에 가사는 본인이 다 작사를 하니까 가사가 되게 시적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동화 가사가 같다. 훌륭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사랑 같은 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거나 뭐 색깔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본인의 경험담에서 우러나온 그런 가사들을 되게 많이 쓰는데, 네. 어린 소녀가 그런 가사들을 써서 컨트리송을 부르니까 너무 이제 신선하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기도 하고, 근데 또 가사를 보면 어린 여자아이들 그 또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가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더 인기가 많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사실 장르적으로는 컨트리송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아니, 마이너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아주 매스는 아닐 것 같은데 네네. 그걸로 이 정도의 인기를 얻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미국은 또 모르겠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가려면은 그러니까 컨트리송으로는 안 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일단은 이제 컨트리송으로 1집부터 3집까지 가고. 가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더 팝 음악 같은 것들로 그렇군요. 좀 저변을 넓혔어요. 그래서 이제 복장이 좀 바뀌는 거군요. 맞아요. 이렇게 근데 무슨 무대 의상 같은 식으로 맞아요. 좀 관능미나 이런 게 좀 부각이 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앨범마다 이번에는 뭐 이런 컨셉, 이런 컨셉. 그러니까 정말 도전을 계속하는 가수인 것 같아요. 네. 지금 10집까지 나왔는데 예. 정말 근면성실하게 본인이 작사 작곡하고 컨셉도 계속 달리하고 음악도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그래서 또 그런 허슬러 같은 모습을 좋아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네. 성실한 사람이다. 네. 성실한데 잘한다. 성실한데 잘하고 네. 실력도 있고 이게 네.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겉으로 보여질 때 뭐 굉장히 그 무슨 마네킹 같은 그런 몸매. 키도 또 180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뭐 외모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네네. 뭐 이러니까 뭐 그런 걸 강조해서 인기를 끈 건가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정말 실력파다라는 맞아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막 3집까지만 해도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싱어송라이터가 맞냐. 그래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화가 나서 네. 3집 때 이제 네. 3집 때 본인이 전부 작사 작곡한 곡으로 앨범을 내요. 그 앨범을 보면 작사 작곡에 테일러 스위프트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나 혼자 네, 한다. 할 수 있는 할 수 사람이다라는 있다. 걸 보여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네. 그게 몇 집이었다고요? 3집이요. 3집이요. 네. 그렇군요. 3집은 한번 이런 테일러 스위프트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어야 경험해봐야 되겠네요. 되는 네. 그런 뭔가 좀 역사적 상징적인 앨범인가 네, 보네요. 네. 그게. 예. 그렇군요. 자,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그 앨범 자체도 그래미에서 기록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올해 앨범을 4번째를 수상했더라고요, 이번에. 10개 앨범은 내서 4개가 올해 앨범이다. 그야말로 10년 동안 지금 10년 넘게 지배를 했다고 그쵸. 해도 과언이 맞아요. 아니군요. 그러니까 본인의 전성기를 계속 본인이 갱신하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뷔 18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무슨 나이가 40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아요. 뭐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5, 6 정도 될 것 같아요. 약간 동갑 뭐 이런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아, 네. 언니네. 굉장히 언니 같은 느낌이에요.
네, 한참 언니 같은 언급할 수 느낌의. 없는 언니 같은. 네, 그러게요. 저도 그냥 누나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음악적으로도 뭐 지금 자타가 뭐 다 공인하는 그런 뭐 싱어송라이터의 입지를 완벽하게 구축을 한 사람이라는 네. 건데. 근데 음악만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 영향력이라는 게. 그쵸. 이제 음악은 이제 정말 기본이 다 되어 있는 거고 네. 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앨범에 대해서는 그런 네. 상태인 거고 이제 그 이상의 굉장히 영향력을 미국뿐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끼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콘서트를 다녀온 그 미국 헤지펀드 업계 거물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네.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테일러 스위프트를 대통령으로. 아, 대통령으로. 네. 네. 본인이 콘서트를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즐기고 이 테일러 스위프트 한 명으로 통합되는 게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느 대선 후보도 미국인 뭐 전 세계인들을 화합할 수 없는데 테일러 네. 스위프트는 그걸 해내고 있다. 그러네. 그래서 약간 뭐 농담조로 얘기한 건데 아무튼 그 정도로 되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제로 뭐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본인 노래 온리디 형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캠페인송 같은 노래거든요. 네. 근데 그 노래를 바이든 캠프에서 당시 대선 때 네. 우리가 이 노래를 사용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상 지지 선언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격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뭐 당신이 인종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저격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고 몇 번 했어가지고 네. 어쨌든 본인의 성향을 드러냈었고 네.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이제 너의 노래가 25% 정도 덜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아, 했었는데 25% 정도. 아, 좋긴 좋은데. 뭐 실제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그랬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본인의 얘기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원래는 계속 이런 정치적인 얘기나 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있다가 2018년에 본인 고향인 그 테네시주에서 민주당 의원을 좀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테네시는 공화당 텃밭인데.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때도. 보면 힘이 좀 약하기는 하네요. 네. 고향이지만. 뭐 워낙 그 견고한 층을 깨기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 어쨌든 유권자는 훨씬 뭐 1200%가 늘었다고 했던가요? 젊은 유권자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표하러 가라고 독려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누구를 맞아요. 뽑아달라고 얘기를 네, 하는 게 네. 아니라. 근데 그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말에 이 말을 일단 들을 사람들은 뭐 팬일 테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네. 또 성향이 어느 정도 일치하고 이런다면 그러니까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겠죠. 한번 메시지를 던지면 2억 8천만 명이 인스타그램에서만 그렇죠. 보고 네.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죠. 그러면은 이번 대선에서는 아직까지 뭔가 행보를 좀 보인 게 있을까요? 아직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한다, 어떤 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지난주에 그 슈퍼바요일이라고 미국 경선 치러졌던 네네네네. 그날에 이제 투표를 하라고 독려하기는 했었어요. 독려를 네, 했죠. 근데 뭐 당연히 누구에게 투표하라라고는 안 했고 그런 상황인데 뭐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나에 대한 지지다. 이번에도 해주길 네. 바란다라고 실제로 바이든 캠프에서도 여러 번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인터뷰 같은 데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난달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레이트나잇 쇼라고 그 네. 미국의 유명한 쇼가 있는데 네. 거기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호스트가 이번에도 테일러 스위프트가 당신을 지지할 것 같냐라고 물었더니 뭐 기밀이다라고 약간 이렇게 좀 장난처럼 넘어가긴 했는데 네. 아마 굉장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뿔이 나는 상황이겠네요. 뿔이 난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음모론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가장 최근에 황당했던 음모론은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바이든 정부의 비밀 요원이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을 돕고 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렸는데
그거를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에 1명이 믿고 있다라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너무 막 터무니없는 음모론은 아니겠다. 그 받아들이는 사람 예. 입장에서는. 네. 그렇군요. 저기 남북이 달고 뭐 이런 동네에서 믿고 있는 그런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국가 GDP를 숫자를 바꿔버리고 그 뭐 그런 일 때문에 뭐 주변국들이랑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뭐 서로 뭐 성토하는 그런 자리까지 이어졌다고 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그 정도 외국처럼 그 정도의 인기는 아니라고 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다뤄봤습니다. 아마 지금쯤에는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1년에는 워낙 좀 너무 초창기고 해서. 그러게요. 지금 온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난리 날 거예요. 네. 일단 저도 갈 것 같아요. 궁금해요. 너무 이렇게 또 투어를 열심히 하고 갔다 온 사람들 다 팬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군요. 가보고 싶습니다. 꼭 가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영업자님이 댓글을 다셨네요. 지금 봤어요. 임영웅? 자영업자. 그러네. 굳이 뭐 굳이 따지면은 임영웅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네. 이게 트로트가 좀 뭐 컨트리 음악 같은 거라고 그쵸. 하면은 많이 비교가 되니까 컨트리 음악에. 임영웅도 몇백억이 아니라 진짜 1,000억 벌었을 수도 있겠다. 어떻게 임영웅이 됐을까요?